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2차 전지를 많이 갖고 있다. 경기 방어적이기도 하고 성장주지만 미리 좀 매를 많이 맞았고 주가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게요. 그런데 시장이 산타레리가 아니라 이제 산타의 뭐 저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별로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FOMC 이후로 약간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된 것 같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시선이 이렇게 계속해서 긴축하면 경기 침체로 가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좀 걱정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다들 산타랠리가 아니라 사탄랠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네네. 그죠? 지금 어저께 충격의 이제 양도세 한도 그게 지금 오늘 더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보다 더 치명타가 되지 않았나 국내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 개인들 있습니다. 매물 많이 나왔어요. 사실 뭐 FOMC에서 파월은 뭐 파월했다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파월했다. 네. 뭐 할 말을 한 거고 그대로 좀 얘기를 한 거고 사실 FOMC에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파월을 비롯한 연준 의원들이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경기 뭐 침체 얘기도 하지만 기업들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고금리가 당분간 계속 되어야 된다. 뭐 인플레 지표 이번에 CPI가 꺾이면서 사람들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네. 오히려 CPI가 꺾였지만 우리가 원하는 인플레 목표 2%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니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거 그게 좀 경고망동하지 말라. 뭐 이런 시그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립 서비스가 아니라 구두 개입을 통해서 시장을 좀 제어하려고 하는 뭐 그런 느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최근에 보여지는 지표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냥 나쁘지는 않아요. 뭐 엊그저께 나도 뭐 소비 지표도 나쁘지 않았고 경기 관련 지표 괜찮더라고요. 네, 소비 지표도 괜찮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뭔가 팍 꺾인 느낌이었어요. 사실 뭐 주택 거래라든지 신규 착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줄어 있기도 하지만 또 그런 부분 줄고 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주는 게 또 인플레에서는 또 거꾸로 네, 더 좋은 작용을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의 인플레가 사실 우려가 되죠. 그지만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나오는 거 보면 꺾이긴 꺾였어요, 확실히. 근데 이제 최근에 오히려 연준 위원들의 경고는 지금의 인플레가 꺾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시장이 너무 과대평가해서 시장에 이제 반영을 할까봐 그 부분을 조금 경계하는 발언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감원 여파들이 계속 있잖아요. 기업들이 금융 쪽도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도 뭐 그렇게 하고 뭐 지금 뭐 앨런 머스크도 계속 해고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내년도 위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대응을 미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시장이 좀 미리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다들 내년 2분기까지가 가장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생각할 때 지금 미리 반영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건 이제 시작인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왈가왈부하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미국이 경기로 그러니까 일부러 강제적으로 경기 침체로 끌고 간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조금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파월은 좀 이게 경기가 너무 호황이어가지고 물가가 높았던 게 아니라 수요보다는 공급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 인상으로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너무 과다하게 단기간에 올리다 보니까 맞아요. 시장에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었는데 또 이제 그게 정상화되기에는 아직까지 좀 인플레 부분에 있어서의 좀 시간적인 투자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하는 2%와 또 시장이 생각하는 지금의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의 그 갭 차이를 좀 좁혀나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시장은 긴축에 대한 우려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어느 정도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 우려감,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내년에 꿈도 꾸지 말라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른 게 아니라 금리가. 맞아요. 네.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은 또 너무 가파르게 또 원한 내려오잖아요. 맞아요. 엄청 빨리 내려오고. 그렇다시피 달러도 최근에 약세 보이고 있고 뭐 엔화도 최근에 아시다시피 밴드 폭을 좀 넓혀놓는 그 국채 금리의 상단선을 좀 넓혀놓는 맞아요. 그런 대응을 하듯이 각국들이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좀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대응을 계속할 준비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한다라면은 파월의 발언은 좀 미리 좀 예방 백신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 역시 백신으로 생각해 주시면 좀 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만 듣고 내년에 너무 안 좋대. 더 안 좋대. 큰일이야. 살 게 없어. 주식하면 안 된대. 막 다 이런 느낌으로 시장을 받아들인다라면은 그거는 좀 오히려 실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다 보면 지금 바닥에서 주식을 던지고 났을 때 뭔가 다른 변화가 시작돼서 나는 주식이 없는데 시장만 혼자 가버리면 나는 손실을 보는 상태로 그대로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나 예상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때그때 그 당시에 맞춰서 좀 대응하는 영역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까 파월 의장 때문에 시장이 좀 둔화됐다라는 생각,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기업 실적들이 주가에 지금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너무나 과도하게 또 막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뭐 긴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에서 막 또 올라갈 수 있는 명확한 모멘텀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개별주 관점에서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쪽은 자금 쏠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개별 섹터 한번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섹터 네네. 보면은 뭐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뭐 자동차 등등 있잖아요. 네네네. 현 시점에서 과연 좀 어떤 대형주가 그나마 좀 매력적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최근에 이제 뭐 매매를 하고 있지만 그쪽은 거의 다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쪽은 거의 다 배제되어 있고 그나마 좀 인터넷 플랫폼 쪽? 뭐 이런 쪽들은 지금 경기 방어적이기도 하고 성장주지만 미리 좀 매를 많이 맞았고 너무 많이 맞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의 지금에 있어서는 조금 피난처가 될 수 있지 않나. 사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다시 아시겠지만 계속 감산, 그죠?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는 상태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미국이 계속 공격하니까 또 이제 파운드리 계속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내년에 뭐 1조 위안 정도 이제 보조금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올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 반입이 많이 안 되니까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중국 전체적으로도 봤을 때 장비 반입이 한 40% 정도 줄었는데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걸 다 담당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분명히 피해를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파운드리 업체들 같은 경우도 가동이 훅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들 고려한다라면은 반도체도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이 최악이 아니겠느냐.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만 이제 아직까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대형주들 4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그때 시장의 반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4분기 실적이 내년 1, 2월 달에 발표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반응이 저점이다. 라는 반응이 있지. 거기서 또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내년 가이던스를 주잖아요. 가이던스에 있어서 우리 계속 힘들 것 같아. 이런 뉘앙스로 가이던스가 나올지. 네.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4분기가 저점이야. 천천히 회복할 거야. 뭐 내년 23년에 1, 2분기도 살짝 어렵긴 하겠지만 3, 4분기에 우리 좋아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라면은 반도체는 뭐 6개월 선행하니까. 그렇죠. 1, 2분기가 적자라고 한다라면 3, 4분기 보면서 달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 발표할 때 제시하는 가이던스 하고 그 실적 발표할 때 시장의 반응. 그때 뭐 저가에서 뭐 외국인 수급이 막 줄어서 갑자기 매수를 해준다면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인터넷이든지 반도체든지 2차 전지든지 자동차든지 다 시가총액이 커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미가 사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결국은 큰 돈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는데도 잘 안 사요.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 많이 샀는데 약간 선반영한 측면이 있는지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그때 많이 산 이유는 아시다시피 중국 봉쇄 때문에 그 자금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유턴을 했었는데 네. 중국이 갑자기 봉쇄를 풀겠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할 수 있겠고 근데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많이 수요가 늘어나겠지. 뭐 경기 부양하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또 중국으로 유턴을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다가 갑자기 중국으로 유턴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왔던 쪽에서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게 다 대형주들인 거고, 시가총액 쪽에서 본다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소비가 안 좋아요. 경기 침체가 안 돼요. 거기다 지금 IRA 때문에 자동차, 전기차는 또 미국에서 잘 안 팔려요. 맞아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테슬라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1,000만 원씩 할인해 주잖아요. 엄청 많이 그죠? 디스카운트 해주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000만 원씩 할인 들어갔어요. 아, 진짜요? 네, Y 같은 경우. 3도 마찬가지로 뭐 특수한 커스텀 주문 같은 경우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그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인도하는데 2주 정도. 뭐 그냥 바로 나오네요. 그 정도. 택배 수준이잖아요, 2주면. 그죠? 그 정도로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뭐 테슬라는 미국에서 글로벌 업체들한테,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한테 계속 지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전에는 전기차를 사려고 그러면은 테슬라밖에 없으니까. 테슬라를 샀었다라면은 벤츠나 아우디나 포르쉐나 이런 쪽에서 전기차가 나오면 테슬라에 대한 충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브랜드의 가치가 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뭔 아시죠? 네네. 살 게 이거밖에 없으면 이거밖에 못 사지만 살 게 많아지면, 선택지가 다양해지면 당연히 내가 예전에 완성차 벤츠를 탔으면 나 전기차 벤츠 타고 싶지. 그죠? 그렇죠. 갑자기 전기차 벤츠가 있는데 나 테슬라 살 거야?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브랜드 가치가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서 그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전기차 가치도 나중에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테슬라에 대한 충성도는 점점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통해서 본다라면은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어려운 거는 사실 뭐 앞서서 나가긴 했지만 처음에 전기차 IRA법 때문에 지금 또 가격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보조금 못 받으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벌써 지난달부터 매출이 꺾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또 안 좋은 건 뭐예요? 전기료를 올려요. 지금 한전 적자 메우려고 국내도 전기료 많이 올리잖아요. 네. 유럽도 전기료 엄청 올려요. 회의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과연 이 돈 주고 타야 될 것인가? 그니까요. 완성차 타면은 오히려 좀 요새 유가도 빠지고 있는데, 그죠? 이게 좀 낫지. 보통 전기차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러지만 본전을 뽑는데, 그러니까 완성차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부분에 본전을 뽑는데, 일반적으로 1년에 15,000km 이상 타면은 10년, 10,000km 타면은 15년 걸린대요. 그럼 신차 바꿀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메리트가 또 살짝 떨어지는 느낌적인 느낌? 경기가 안 좋다는데 굳이 전기차를 바꾸려고 하지 않잖아요. 안 그래도 비싼데, 그죠? 지금 돈이 없는데, 은행에 이자 내기 바빠 죽겠는데, 맞아요. 그죠? 가전도 안 바꾸는데 감히 자동차를 바꿀 생각을 접었다라는 거죠, 다들 요새. 거기다가 지금 무이자 할부도 아니에요. 거의 한 10%대 나오는 할부 금리를 내가면서까지 바꾸려고 한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그럼 중고차는 잘 팔리냐? 그것도 아니야. 중고차도 어차피 할부 금융을 껴야 돼요. 거기도 이자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도 얼어붙고 다시 자동차 시장도 얼어붙고, 가전은 원래 안 좋았었고,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소비 최고봉단에 있고 경기 민감주의 최고봉단에 있는 그 두 섹터 같은 경우는 반도체 IT에 비롯해서 자동차 섹터, 이쪽이 좋을 리가 없고, 자동차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2차 전지가 좋을 리가 없고, 특히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2023년, 24, 25년까지 해서 기대치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던 상태. 그런데다가 또 그 반영이 되어 있었던 상태 속에서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못하대. 그러니까 다시 또 외국인 기관 매도. 그죠? 왜냐하면 계속 눈높이를 계속 높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높이가 조정이 되니까. 왜냐하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지급 때문에, 성과급 지급 때문에 영업이익이 떨어진다 보니까 좀 쉬었다가 사자, 이런 느낌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글로벌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도 지금 재고 할인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당연히 느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관망세로 되는 거고, 현대차, 기아차 또 미국에서 또 꺾였네? 또 관망세 되는 거고,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네네. 뭐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셀업체가 안 팔린다는데 소재 업체가 계속 고공행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소재가 많이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뭐 미국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한테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 또 그 공장 조인트 벤처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짓는다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기대치의 풀캐파로 주가에 녹아 있었는데, 이게 또 실적으로 돌아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런 생각했다 보니까 너무 반영이 되어 있었지. 이런 느낌 때문에 조금 쉬어가자. 또 특히 아까 금투세 얘기도 했지만, 금투세를 내야 될 사람들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2차 전지를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올해 그 2차 전지가 좀 선방했기 때문에 맞아요. 또 이렇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 고객분들도 보시면 대충 그쪽에 많이 계신 분들이 이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계속 2차 전지 약한 부분들에 보시면 이제 개인들이 계속 매도가 많이 찍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에 해당되고 그래도 설마 30억이겠지. 뭐 맥시멈 뭐 100억은 안 돼도 50억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매물들이 오늘 또 와르르 쏟아져 나오면서 중소형주한테는 더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오늘 네네. 반도체 중소형주부터 시작해서 다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코스가 한 3% 빠졌으니까. 네, 그게 다 그 물량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형주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있냐라고 하신다라면은 솔직히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면 확실하지만 지금 바닥인 거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빠져봤자 더 얼마나 빠지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건 맞지만 네. 공격까지는 아니고 방어적인 저점 분할 매수 전략 요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고 사실 뭐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 여긴 경기 방어주예요. 성장주이기도 하지만 경기 방어주예요. 경기에 그렇게 영향을 타진 않아요. 다만 이제 그동안 많이 이제 투자를 해오고 그 과정 속에서 코로나 시대 때 시세를 너무 많이 냈었기 때문에 조정의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뿐이지 실적 같은 경우 거기에서 본다면 주가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주기 때문에 또 금리 영향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실 금리가 뭐 연준의 점도표로 봤을 때 뭐 5.1 정도 근데 그거보다 더 올릴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 뭐 그 전부터 원래 한 5.25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금리의 끝을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금리의 끝은 일단 알아. 근데 그 금리의 끝까지 도달할 시간을 지금 몰라. 맞아요. 네. 그쵸? 계속 이렇게 내년에 완만하게 평행을 그리다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꾸준히 올려놓고 평행선을 그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끝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연준 위원들이 발언에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의 그런 뭐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 감원 여파, 실적 여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비슷한 스타일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형주들은 솔직히 실적이나 뭐 기대치나 뭐 우려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수급의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받고 있고 그 수급들이 들어올 때는 그들의 수급은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좋아질 때나 실적에 대한 저가를 확신할 수 있을 때 실적으로 인한 저가를 확신할 수 있을 때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그 주식을 매수할 때는 결국은 외국인 수급에 확실한 개선이 들어올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지금 이렇게 강한데도 외국인 안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다 놀러 가기도 했죠. 연말이니까 다 휴가를 떠났잖아요. 항상 연말은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와요. 다 항상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들이 다시 또 연초에 돌아올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고 뭐 장기적인 포석에서의 접근은 무리할 게 없지만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1, 2분기 때 최악을 거를 거라고 생각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외면을 받고 있고 수급도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점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수급 개선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확인하시는 투자 전략이 그 해당 대형주 섹터한테는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